자, 7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됩니다. 자, 장광이 딱조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제목이 젊은 층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지금 젊은이들이 빚이 많죠. 돈을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돈보다 빚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나이 서른에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 이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는 말이죠. 네. 네,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빚만 없으면 성공이 아니죠. 빚만 없으면 본전이죠. 본전이죠. 제로 그 본전이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젊은이들 중에 젊은 층들 중에 빚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반증하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빚만 없으면 성공이 아니라 본전이죠, 본전. 네. 본전이죠, 제로니까. 디폴트죠, 디폴트. 영어로. 디폴트 값이지. 근데 빚만 없으면 성공이다. 나이선의 평균 저축 금액이 한 2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2천만 원? 아니라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객관적인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0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8,256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8,256만 원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빚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오투제인처럼. 근데 이게 뭐 일반 나이 든 사람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점점 이 가면 갈수록 가계부채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400만 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통계 자료로 보여드리면 자, 2017년에 가계부채가 7,099만 원, 7,100만 원이죠. 2018년에 7,668만 원, 거의 470만 원 올랐죠. 자, 그 다음에 2019년이 7,910, 그러니까 25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8,256만 원, 340만 원 올랐어요. 거의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로 1년씩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년이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1년이면 한 8,500원 넘었다고 봐야죠. 그럼 내년 되면 9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야. 뭔가 이게 나라가 똑바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죠. 이 가운데 젊은이들의 부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거는 젊은이들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말은 젊은이들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서 부채가 증가할까? 어느 쪽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일단 이제 이 제목 글대로 젊은 층들의 부채가 증가한 이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첫 번째부터 세게 갈게요. 세게. 첫 번째는요.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젊은 층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교육의 부재. 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경제교육이라는 거 한 번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가계빚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경제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왜 전 국민을 까막눈으로 만드는 거지? 엄청나게 늦은 나이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한참 뒤에 경제를 알아가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학교에서 이 경제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왜 그럴까요? 아마 기득권 분들이 일반 서민들이 경제교육을 받으면 돈을 안 쓰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안 시킨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안 받아본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이런 상황에서 빚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중요한 빚을 지면 안 돼. 경제가 힘들면 빚을 지는 사람들이 어, 빚을 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빚을 지는 사람이 늘어나잖아.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현실 감각이 부족이죠. 현실 감각.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더 이상 돈 나온 데가 없으면 음,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빚을 내면 안 돼요. 근데 빚 내고 대출받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공짜가 아닌데. 네. 힘들 때에서 빚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갚기 힘들거든요. 내면 더 갚기 힘들어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근데 빚을 굉장히 뭔가 쉽게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보면 그러니까 빚 내는 거 쉽게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막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왜 부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채. 자,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기다리세요. 학자금 대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더 비싸다 보니까 집에서 이게 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과 같은 게 대학교 등록 비쌀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서울과 가면 집에서 이걸 못 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교는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대출 받는 거죠. 근데 등록금만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대출이 가능해요. 이 학자금이 자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예요.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 등록금만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받아요. 생활비라고 하는 거는 뭐 월세, 그리고 식비, 뭐 책값, 교통비, 뭐 술값 같은 거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중에 갚아야겠다는 뭐 생각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그냥 뭐 나중에 졸업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아직까지도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 근데 안일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커다란 족쇄가 되죠. 족쇄가 됩니다. 왜냐? 졸업하고 당장 갚아야 되는데 너무 액수가 커요. 그리고 취업도 안 돼. 취업도 바로 안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뭐 몇 년간 계속 갚아 나가기도 할 텐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 이자는 계속 쌓여가요. 학자금 금리 세단 말이에요. 이자 계속 붙는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액수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됐어도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대학교 나오신 분들. 여자분들도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청에 보니까 1인당 이제 학자금 대출 평균이 2,200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200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2,200을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갚는 거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갚는 거는. 왜냐면 계속 이자가 계속 이제 붙을 텐데. 말이 2,200이 좀 갚아 나가면 실제로 돈 내가 그 한국 장학재단에 입금 시금 합하면 한 2,400원 될 거예요. 늦게 갚으면 늦게 갈수록 더 이자가 쌓일 거 아닙니까? 못 갚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못 갚으면. 근데 과연 이 대학생들 중에 많은 대학생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 중에 과연 이거를 스스로 갚아 나가면서 완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 지금도 학자금 대출을 많이 벌려놓고 어떻게 졸업했는데 취업 안 돼가지고 자꾸 이제 한국 장학대난에서 이제 돈 갚으라고 이제 문자 올라온 이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땀 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서울에서. 이거 문제죠, 지금. 옛날에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해결 안 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높은 집값 상승과 계층 간의 불신으로 인해 돈 모으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4번이 크죠? 근데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정희철님? 요즘 아이들에게 수학과 국어, 영어만 가르치고 경제 가르치지 않고 공부만 하면 돈 많이 벌어진다는 주변 어른 교육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그 어른들도 학교에서 경제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금융교육을 배워본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배웠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경제교육 시킵니까? 잘 시킨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보면 제가 재테크 책 보면서 항상 나왔던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경제교육을 잘 시켰다니까 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보고 자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정작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경제교육을 이렇게 잘 시킨다거나. 4번 이거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값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죠. 거의 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계층 간의 불신인 건 뭐냐 하면 지금 40대 분들이 요거도 먹잖아요. 40대 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먹는 계층이 40대입니다. 서울시에 특히 서울에 사는 40대 분들이 욕먹고 있습니다. 이거 아실 거야 아마. 설명 안 해도. 왜 요거도 먹냐? 지금 40대 분들은 자기들이 젊었을 적에 집을 사가지고 시세차익을 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0, 30대는 혜택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대와 20대 계층 간의 불신이 굉장히 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아마 서울 사신 분도 아실 겁니다, 이게. 아마 이 얘기 들으면 40대 분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40대 분들은 혜택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한 40대 분들은 그때 집값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비쌌을 때 빚내 가지고 집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때 빚이었겠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집값이 오를 걸 예상 못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래 서울에서 그냥 뭐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직업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그냥 직업만 가지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로 이렇게 산다? 불가능해요. 대기업도 불가능해.
부모님의 어떤 그런 푸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대출도 안 나오잖아. 대출 다 막아놨죠, 여러분. 일반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돈도 받아가지고 평생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40대는 그렇게 했으면서 40대부터 그렇게 했으면서 시컬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서울 같은 게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 지금. 말도 안 되게. 도저히 월급으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일반 지금 사람들은 대출도 못하게 했잖아.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먼 산 바라보는 거죠, 먼 산. 먼 산 바라보는 거예요, 먼 산. 저 사람 집값 오르는 동안, 어? 서로 딱을 치면서 열받아 하는 거예요. 세상 불공평하다고. 진짜 불공평해요. 네, 솔직히 불공평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정말 불공평해요, 이거는. 네, 불공평하죠, 이게. 말도 안 되게. 한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의 몇십만, 몇백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어떤 불공평과 어떤 그런 불신에 대해서 한두 명은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사는 한 20, 30대 분들은 다 느낄 거야, 아마.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혜택이랑 혜택은 다 보고, 집값 혜택도 보면서, 어, 왜 우리한테는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돈 모으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적금이나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모으는 방식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다들 뭐 합니까?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뭐 푸어족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푸어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카푸어로 가면 인생 절단난다는 거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오히려 푸어가 더 많아졌어요. 그 카푸어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어차피 뭐 백날 노력해도 뭐 집 하나 못 가지는데 어? 내 번 돈을 이거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뭐 이제 노력해도 뭐 보상도 못 받는데 인생 뭐 될 때도 되라지 그냥 뭐, 그냥, 젊을 때 그냥 좀 폼 잡고 살란다. 이렇게 푸어족 가는 사람 늘어났고 그리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대박을 노리는 사람 늘어났죠. 네. 인생 역전하려고 노력한 이제 그런 영끌 해가지고 영끌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모은 돈 포함해서 모은 돈 플러스 담보 플러스 대출까지 다 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상 건진 사람 몇 안 되죠. 막상 재미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됩니까? 개 틀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한 이상으로 많아.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득 봤다, 막 부자 됐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꼴은 사람이 더 많아요. 잃은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이런 분들은 주변에 알리지 않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잃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빚 얻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는 거야 이거. 왜냐? 본전 생각나서 가지고 어떻게 원상복권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늪에 빠지는 거죠. 피해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손실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굉장한 늪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런 늪에 빠진 사람들이 이 푸어나 어떤 영끌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 얼마나 많겠어 이게. 왜냐하면 지방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방은 월급만은 살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은 걸리지만 지방도 집이 오르긴 했지만 서울만큼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돈 모으고 이제 시장 다니시는 분들은 노력하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신축은 힘들더라도 뭐 구축이라든지 빌라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못한다 이 문제는 없는데 서울은 거의 뭐 빌라도 힘드니까. 그래서
약간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자신을 내몰고 한 방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어차피 뭐 은행에 적금 넣어봐야 어, 금리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론 딴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득을 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꼬라박잖아요. 모은 돈만 꼬라박습니까? 아니죠. 대출 받은 것도 꼬라박고 담보 잡은 것도 꼬라박고 다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인생을 더 절벽으로 내보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안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돈만 벌면 생각나는 거죠. 다시 예전에 꼬랐는 거 다시 복구해야지, 이 생각나는 거지. 이제는 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도 좀 중독성이 강한 사람은 좀 마약으로 분리해야 돼. 내가 왜 이 비트코인 주식을 싫어하냐면, 주식을 해놓고 뭐 장기 매수를 해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면 주식 비트코인 하는 사람도 맨날 폰만 붙잡고 있어요. 일 똑바로 안 하고 맨날 폰만 붙잡고 있어요. 담배 피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업비트 그래프트 하면 띄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PC방 가도 볼 수 있고 회사 가면 굉장히 많고요. 지하철 가도 볼 수 있고, 뭔가 흔한 광경이 돼버렸습니다. 서울엔 굉장히 많을 거야 이게. 맨날 첫날 그래프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을 똑바로 하겠냐고. 어, 똑바로 살겠냐 말이죠. 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상실감도 크고 어려움도 많은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빚내면 안 돼요. 특별한 거 아니면 빚내면 안 돼. 빚이라는 거 내가 갚을 만한 능력 있을 때 지는 거지. 어, 그냥 원 없이 내는 게 아닙니다. 빚은 안 질수록 좋습니다. 뭐 집 사고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아니면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빚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 대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내 청춘에 빚 갚는 데만 쓸 수밖에 없어요. 어? 30대, 40대를 그냥 빚만 갚는 데만 내 청춘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돈은 모아야 됩니다. 돈은 모아야 돼. 세상이 그지같이 돌아가도 내 할 일 해야 됩니다. 내 할 일 하면서 돈을 모아야 돼. 열심히 모아야 돼요. 어. 자꾸 한 번만 바라보고 이상한 쪽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거 집중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일단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돼야 됩니다. 돈이고 뭐고 간에 직업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수익으로 어떻게든 내한테 돈이 있어야 뭐 다른 거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빚만 있는 상태에서 뭐 계층 불신하고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채 같은 거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을 생각부터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빚진 사람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손 떼시고 빨리 갚으세요. 심해지기 전에. 어. 손해본 사람도 나오시고요. 안 그러면 점점 깊은 수렁을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누가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